여러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은퇴하고 나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또 그래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취업을 못한 세대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MZ노조의 입장에서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우선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의 이제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MZ노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그렇게 불리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 스스로 MZ노조라고 한 적은 없지만 좀 특이한 점이 저희 올바른 노동조합만 하더라도 이제 조합원의 90%가 사실 전연차 직원인 20, 30대 직원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노동 운동을 하는 이제 젊은 세대의 노동조합 이런 게 비춰져서 언론에서 MZ노조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기존의 양대노총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시나요? 가장 큰 차별점은 노동조합의 어떤 정치적 이념화를 탈피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에 맞는 좋은 임금과 복지, 대우를 받도록 저는 노동조합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좀 정년 연장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연히 냈습니다. 이게 왜 이 법제화에 대한 반대를 내냐면 청년 고용에 대해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퇴직자가 없다면 공기업, 그다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제가 법제화라고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 60세까지 다니는 경우는 공공기관, 극히 일부의 대기업들, 그분들은 노동시장의 10%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분들만 있는 거고 나머지 90%의 노동시장에 있으신 분들이 정년까지 다니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거든요. 이걸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각화됐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세대를 막론하고 사실 찬성 비율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뭐 우리 부모님만 봐도 지금의 정년이 사실 너무 이른 시기에 퇴직을 해야 되고 나만 해도 좀 더 길게 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정년 연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년 연장이 5년 늘어나면 60세에서 65세까지 다니네. 그럼 너무 좋다. 이걸 반대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현실적인 부분, 그 내용 안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저는 반대 입장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세대 갈등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사실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 갈등이 아니고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앞으로 청년 세대들은 점점 더 인구 구조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실 장년층도 그렇게 좋아해야 될 일만은 아닌 것은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면 퇴직하고 나서 다들 치킨집 차리고 하면서 국민연금과 그 퇴직 사이의 갭을 메우기가 되게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을 또 추진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정년 못 채우고 나와서 치킨집을 차리고 그로 인한 고용 문제가 있고 고용 불안정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90%의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체 노동시장의 10%도 안 되는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90%가 넘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전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잘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종합해보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드러나는 목표는 좀 더 노후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의 안정성을 지금 현실에 맞게 늘리자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좀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10%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 부작용에 해당하는 이 청년 고용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되게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게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더 극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10%만 혜택을 받는 제도라던가 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건전한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대전제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연장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야당이다 보니까 그럼 너 뭐 우파야? 뭐 극우야? 뭐 이런 식의 진영 논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떠한 한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청년의 입장에서 또 장년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부분들을 봐야지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에 매번 쉬었은 청년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계속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 사실 기사는 되게 많이 나오고 심각성도 사실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런 정년연장이나 국민연금 같은 어떤 특정 이슈에서 많이 청년 세대 목소리가 고려되진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사실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만 지금 포커싱이 너무 가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채용, 청년 채용이 안 된다는 게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어느 언론을 봐도 그 부분이 포커싱이 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연장이 어떻게 보면 아예 법제화하거나 없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지 혹은 슬기로운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이 장년층의 고용 보호를 위해서 뭐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인한 어떤 제도 개선하고 제도를 확장해서 어떤 10%의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어떤 전체 100%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퇴사 후 재고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퇴사 후 재고용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이런 직원들은 지금 만 정년 60세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자회사나 산하에 그 공공기관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모기업에서는 이제 퇴직 후 재고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재고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먼저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퇴직을 한 다음에 재고용하는 대신 뭐 기존보다 조금 적은 임금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노후 보장에 있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우리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좀 보장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논의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법적인 정년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사 합의로 고용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지금 임금 피크를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임금 피크 제도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금 피크제는 정년에 다가왔을 때 임금 피크 1년 차에는 뭐 20% 삭감, 임금 피크제 2년 차에는 뭐 40% 삭감, 뭐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20% 30% 삭감한 거에 비례해서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법적으로 쉬게끔 그렇게 하고 급여를 적게 주고 그 아껴진 재원부로 뭐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 그 효과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년 연장에 반대하면 마치 세대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젊은 세대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피드백을 좀 받으세요? 보통 정년연장을 좀 반대한다를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국회에서 토론회로 이야기하면 야, 니들도 정년연장 결국에 혜택 받는 건데 왜 반대하냐? 니들은 뭐 나이 안 들을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법제화로 정년 연장을 늘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시장의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또 정년 연장이 돼서 나가는 분들이 없으면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청년 채용에 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 그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장년층에도 굉장한 타격이에요. 말씀하신 이런 청년 세대 문제나 노후 대비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 계속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나은 노동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청년 채용들,
청년 고용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를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층을 대변해주는 분들은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취업도 어렵습니다. 근데 취업 후 열심히 들어가서 돈을 번다고 해도 주거 사다리가 현재 지금 끊긴 상황에서 청년들은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금 문제도 그렇잖아요. 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한데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 불합리한 연금 구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걸 보고 무슨 의욕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 정책 반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어떠한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결국에 나라 전체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나 청년이 무너진 곳은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뭔가 자포자기한 투로 말씀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의욕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상위 10%에 속하는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어 연금 덧대가지, 세금 덧대가지 급여는 늘어나지도 않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지금 나날이 높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해서 주거 안정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10%에 속한 저희들도 그러는데 90%에 속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감정이입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셔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정년 연장의 어떤 토론에 있어서 이 청년 세대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좀 반영되고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 노동 정책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가 되는지에서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세대 갈등이라든가 어떤 이념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마지막에 힘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힘 빠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저는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뇌리에 많이 남았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좀 돌아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꼽으라면 그건 것 같아요. 정년 연장의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10%에 불과하다. 90%의 일자리는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얼마로 정해지든가에 상관없이 정년만큼 일하지 못하고 퇴직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대기업들, 공공기관들도 희망퇴직 많이 받잖아요. 경제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 같은 옛날 얘기가 되고 있진 않은가 싶은데요. 저는 30대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정년연장 같은 이슈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왜 비슷하게 느껴지냐면 첫 번째 직장이 노후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직장의 선택지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특히 정규직 일자리도 없고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노후까지 가기 전에도 내가 어떻게 가족을 꾸리고 혹은 혼자서 자산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나 정년 연장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도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절실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마치 이기적인 세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정치를 외면하거나 크게 분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타당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 정치가 제대로 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공감을 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오늘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잘 읽어보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혹은 정년 연장이 아니어도 요즘 뉴스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뤄주던데 정말일까?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싶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2030의 입장에서 궁금한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정치건 아니지도 꼭 구독해주세요.